뉴스에서 떠들썩하던 샤넬 오플런 기억하시나요? 새벽 공기가 매서울 때 캠핑 의자까지 꺼내 들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백화점 입구를 2바퀴, 3바퀴 둘러싸 문 앞을 지키던 사람들의 대기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샤넬과 디올 매장의 대기 번호표는 200번대가 기본이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이례적인 장면을 뉴스로 분명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내둘렀고, 어떤 사람은 감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이건 진짜 자산이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당첨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잠깐만 휴대폰을 열어서 중고거래 앱에 샤넬 클래식을 검색해보세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카드 한도 올려놓고도 못 산다며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까지 줘야 했던 그 가방들이 지금은 반값 아니 반의 반값 수준까지 내려가며 매물로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명품에 미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백화점 앞 광장은 오플런 인파로 마비됐고, 명품 매장 대기 번호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처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명품 전성기가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 명품 시장이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뉴스 뒤에는 정작 명품 브랜드들은 매출 둔화, 리셀가 붕괴, 재고 폭증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중고 판매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해 울상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명품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품 제국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돈이 배신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왜 명품에 열광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돌려볼까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혔던 그 시기, 사람들은 소비할 곳이 사라지자 대한민국은 보복 소비라는 이름으로 명품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여행을 못 가니 가방이라도 사자, 해외 원정 구매가 막히니 국내에서라도 사자. 그러다 보니 백화점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고, 매장 직원들이 오늘 재고 없습니다를 외치며 문을 닫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때 명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트렌드이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SNS에는 언박싱 영상이 도배되었고, 누가 무슨 가방을 얼마에 샀는지가 커뮤니티의 실시간 한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2025년 들어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로고 중심 명품들입니다. 한때 웃돈 거래의 대명사였던 샤넬은 2011년부터 가격 인상이 쭉 누적되더니 그 이후 점차 정가 대비 리셀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백화점에서도 예전 같은 줄 서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살 수 있으면 행운이던 브랜드가 이제 중고 어프에서의 분위기는 팔릴 수 있으면 행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진입장벽의 배신입니다. 명품 처음엔 가볍게 시작합니다. 가방 하나쯤 사볼까? 그런데 막상 가격표를 보면 억소리가 납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이 2020년엔 7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약 1600만원 초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디올, 루이비통 역시 해마다 수백만원씩 가격을 올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싼 가방을 사고 나서 찾아오는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생각보다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고 한두 번 들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면 끝입니다. 옷에 맞추기도 어렵고 가볍지도 않고 기스라도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게다가 중고로 팔려고 보면 충격이 옵니다. 이걸 내가 정가 주고 샀다고? 일부 모델은 중고 시세가 신상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루이비통 일부 라인도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겹쳐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산업 내부의 배신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브랜드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2년에 한 번이던 가격 인상이 이제는 1년에 2번, 심지어 3번까지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품질은 떨어졌다는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스티치 불량, 하드웨어 변색, 가죽 눌림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온라인에 수백 건씩 올라오는데, 브랜드는 AS를 거부하거나 재구매를 유도한 방식으로 대응해 소비자 신뢰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예약도 안 되고 원하는 모델은 안 나오고 VIP가 아니면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로도가 급격히 쌓였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대체재의 습격입니다. 패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는데 명품은 너무 비싸서 오래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고도 남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 대신 경험에 다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MZ세대의 소비 방식 변화도 강력한 대체재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명품 소비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세대가
바로 MZ였죠. 그런데 이 세대의 소비 기준이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Z들은 이제 오래 들고 올 가방 하나보다 빠르게 사고 빠르게 경험하고 질리면 바로 갈아타는 소비 방식을 선호합니다.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한다는 명품의 전통적인 가치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자리 잡은 거죠. 예전에는 명품을 한 번 사두면 평생 간다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사용 가치보다 사진 한 장, 경험 한 번, 잠깐의 만족감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백화점에서 정가를 주고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중고로 사고파 쉬워진 환경 속에서 명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소비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정가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한 번 정도 들고 싶은 가방은 중고 플랫폼에서 절반 가격으로 사면 되고 몇 달 들고 질리면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품을 소유가 아니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정가 구매의 가치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명품 업계를 뒤흔든 가장 무서운 대체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품의 정교화입니다. 예전에는 싼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급 가품 시장에서는 진짜와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이 어려울 정도죠. 이게 가져오는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고 명품의 상징성이 붕괴합니다. 저 사람 명품 들었네, 잘 나가나 보다가 아니라 저거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 브랜드 파워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명품 브랜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명품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로고 중심의 대중 명품은 힘을 잃고 생산량을 제한하고 희소성을 유지하는 초고가 브랜드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롤렉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들은 여전히 리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부자들의 세계를 지켜내고 있고, 반대로 20, 30대가 열광하던 로고 명품들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깨지며 예전만큼의 매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소비층이던 MZ세대는 이제 명품을 감성으로 사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시세 그래프로 사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변화는 놀랍도록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일본이 먼저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명품 붐을 경험했지만 거품이 꺼지자 로고 중심 명품 소비는 급격히 줄었고 대신 기술력과 장인정신 기반 브랜드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로고보다 품질을 보게 되었고 명품 시장은 장기적인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 전철을 그대로, 아니 더 빠르게 밟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뒤늦게 명품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입니다. 샤넬은 사면 오른다? 명품은 감가가 없다는 이야기만 믿고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가 지금은 되팔지도 못하고 중고 플랫폼에서 제값을 못 받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지금의 명품 사업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고 경험과 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에게 패배했으며 가품의 정교화와 중고 문화의 확산 속에서 로고 명품의 상징성이 붕괴한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명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진짜 가치를 가진 브랜드만 살아남는 건강한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소비자와 고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명품이 몰락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기준으로 소비하던 우리의 환상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